KBS 특집 뉴스 광장 기상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태풍 단어 자체도 참 낯선 말인데 요즘에 좀 생겨나는 추세가 있는가 봐요. 네, 그 지구온난화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자, 공기가 따뜻해지면 그와 접해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또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고, 올여름 폭염 때도 이 한반도 주변의 그 따뜻한 바닷물도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예. 자, 이렇게 10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부근에 이제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도의 어떤 차가운 공기인데, 아까 말한 지구온난화와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태풍의 어떤 그 발생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10월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것이죠. 예. 이번 태풍 콩레이의 진로 예측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이제 당초 예상했을 때부터 이제 30도의 따뜻한 바닷물 위를 지나면서 예상대로 제주도를 지났고, 예. 지금 아침 7시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태풍의 어떤 바람, 비구름대가 제주도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해상으로 진출했고, 예상 진로대로 경남 남해안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뭐 거의 구름이 거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역시 그 태풍의 소용돌이 바람, 이 바람은 역시 좀 약해는 졌지만 강하게 부는 제주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 태풍은 남해안 어디 지점, 통영이건 어디건 상륙을 해서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래서 부산과 울산을 통해서 울릉도 독도 오늘 오후쯤에 울릉도 독도 부근 가까운 쪽으로 진행한. 자, 지금 제 남해와 앞으로 바다 동해는 높은 파도가 계속 그 태풍이 흔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남해안과 이 남동쪽 지역, 그러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 또 전라남도 지역에 많은 비가 우려가 됩니다. 네. 올여름에 아주 느린 태풍을 하나 겪었기 때문에 네. 이번 태풍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거센 바람의 그 태풍의 속도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태풍 솔릭은 예상과 달리 또 멈추면서 약해졌거든요. 예. 그때 이제 솔릭 때 보면은 그 상층으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공급이 되면서 갑자기 힘을 잃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번 콩레이 태풍 역시 이제 상층에 강한 제트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텐데, 역시 이 태풍 12km 정도까지 상층엔 영하 한 80도까지 구름의 높이가 그 정도로 높이 지금 있는 탑 모양을 가지고 소용돌이를 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역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태풍이 더 강하게 발달한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지금보다 더 서서히 또는 이제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을 하게 되면 예. 급작스럽게 세력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울릉도 독도 지날 때까지도 태풍의 이름이 붙여질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을 약해는 졌지만 동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태풍이 어디로 상륙할 것이냐, 이런 어떤 논쟁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접근이 하고 있다, 가까워졌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비와 바람도 무섭지만 해안가 지역은 이제 해일이 들이닥칠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태풍은 기상현상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강한 바람, 또 많은 비구름, 또 바다에서는 높은 파고, 풍랑, 거기에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그 바닷물이 높고 낮고 하는 천문조 현상이 지금 기간이거든요. 하필이면,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하루에 2번 밀물 썰물, 4번 밀물 썰물이 있는데, 그때 또 겹치면 이제 더 높게 되는데, 자, 이 천문조 현상에서 파고가 높을 때 태풍이 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대기가 바다를 누르는 힘이 약한 저기압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쑥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천문저 현상 또 만조가 겹치면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 2003년 태풍 매미 때 마산 지역에 그 폭풍의 일로 해안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태풍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진로로 남해상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나라 그 남해안의 어떤 범람, 바닷물의 범람, 그러니까 폭풍의 일이 특히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는 주민들께서는 우리 지명이 나올까에 네.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 상륙 지점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포로 상륙하느냐, 부산으로 상륙하느냐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말이 나오고 있는 태풍의 중심이 남해안,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지명으로 이제 통영 부근일 것이다. 딱 통영은 아닐 겁니다. 하여튼 통영 부근, 그러니까 통영에서 부산 사이 어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위치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이동은 태풍의 반경이 350km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이 무슨 관역 맞추듯이 그런 예측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특히 태풍 앞부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역시 이 태풍이 접근할 때 우리나라 부근에 아열대 제트 기류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곡선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 태풍이 그 고도가 한 12km 정도 달하는데 이 태풍이 제주도 가까이 올 때 그 역시 상층에 강한 바람의 그 어떤 일부분이 빨려가는, 그러니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제트기로 공급이 되는, 태풍과 제트기류가 만나기 전에, 그래서 어떤 그 구름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태풍의 전면 수렴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예. 자, 2년 전 가을 태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2년 전 2016년 10월 5일 우리나라의 부산과 울산 지방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그 이동 경로가 매우 유사합니다. 제주도 동쪽으로 해서 남해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차바가 우리나라 남해상에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이 지금 태풍 콩레이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975 헥토파스칼이거든요.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다는 건 그만큼 그 위력이 더 강하다는 건데, 태풍이 차바와 중심 기압이 똑같진 않지만 거기와 맞먹는 어떤 그 강풍 또 비구름을 동반하고 남해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비슷하거나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당시에 울산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도 조심해야겠죠? 이번에도 그 경남 남해안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 태풍은 이제 온다는 걸 지금 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피해는 어쩔 수가,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소중한 인명 피해를 아주 대비해서 태풍 차바 때 8명의 그 인명 피해를 봤거든요. 자, 태풍 콩레이 진로 관련해서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